2025년 12월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50년 넘게 방치됐던 낡은 아연 제련소 앞에 미국 상무장관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선언했죠. 이건 미국의 위대한 승리다, 승리라고요. 고작 외국 회사의 공장 하나를 유치한 게 왜 미국의 승리일까요? 그 공장에서 뽑아내는 13가지 광물이 없으면 미국의 자존심인 F-35 스텔스 전투기도, 토마호크 미사일도, 심지어 여러분 손에 들린 아이폰조차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필수 광물들을 지금까지 전부 중국이 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전투기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상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광산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광석을 녹이는 기술이 없어서입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사람들은 기름이 마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히토류가 딱 그 상황입니다. 중국이 오늘 당장 수출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면 전 세계의 스마트폰도 전기차도 미사일도 그 즉시 멈춥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섰습니다. 1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고, 심지어 국가 안보를 위한 지분까지 내주면서 한국의 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이 한국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초강대국 미국이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이 어떻게 지난 30년간 조용히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을 장악하며 미국의 목을 조여왔는지. 두 번째, 전 세계를 다 뒤져도 해결책이 없던 미국이 왜 하필 한국의 고려아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세 번째, 이 11조 원 프로젝트가 앞으로 한국 경제와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복잡한 자원전쟁 이야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적나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히토류가 뭔지 아주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히토류라는 이름은 드물 히, 흙토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드문 흙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히토류는 이름과 달리 지구상에 꽤 흔하게 널려 있습니다. 문제는 캐내는 게 아니라 정제하는 겁니다. 광석에서 순수한 금속만 쏙 뽑아내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화학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수와 유독 가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환경 오염도 심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 난이도도 극악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1980년대부터 이 산업을 더럽다고 포기했습니다. 중국만 빼고요. 중국은 1990년대부터 덩샤오핑의 지시 아래 히토류 산업에 국가적 사활을 걸고 올인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환경오염 때문에 손 놓고 있을 때 중국은 묵묵히 땅을 파고 제련소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6년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60%를 중국이 차지합니다. 더 무서운 건 가공과 정제 분야입니다. 2단계에서는 중국 점유율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밀은 전 세계 어디서나 자랍니다. 그런데 그 밀을 가져다가 빵으로 만드는 제빵 공장이 전 세계에 딱 하나, 중국에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미국 창고에 밀이 가득 쌓여 있어도 중국이 빵을 안 만들어주면 굶어 죽는 겁니다. 지금 히토류 상황이 정확히 이 꼴입니다. 그럼 이 히토류로 뭘 만들까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진동 모터, 스피커, 카메라, 렌즈 전부 히토류 없이는 작동 안 합니다. 전기차는 더 심각합니다. 전기차 모터 하나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1kg이 넘습니다. 테슬라, 현대차, 벤츠 그 어떤 자동차 회사도 히토류 없이는 전기차 바퀴를 굴릴 수 없습니다. 풍력 발전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진짜 미국이 공포에 떠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무기입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에 들어가는 히토류만 420kg입니다. 에이브럼스 탱크에는 900kg이 들어가고요. 토마호크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까지 미군의 모든 첨단 무기 시스템 중에 히토류가 안 들어가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해군 무기 체계의 91%가 중국이 통제하는 광물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군사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총알 한 발 안 쏘고 말이죠. 그리고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륨은 고성능 레이더와 오지 통신 장비의 필수 소재이고, 게르마늄은 야간 투시경의 핵심 재료입니다. 둘 다 군사 장비의 심장과도 같은 광물이죠.
중국의 갈륨 생산 점유율은 98.7%, 사실상 독점입니다. 수출 통제가 시작되자마자 가격은 폭등했고 미국 방산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4월 중국은 추가로 7종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고 10월에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희토류 수출 통제의 역적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들어간 제품은 전부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반도체로 중국을 때리니까 중국은 자원으로 미국의 목덜미를 문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은 다급해졌습니다. 미국 내에는 희토류를 재련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1970년대 이후 50년 동안 미국 땅에 새로운 아연 재련소가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환경 규제 까다롭고 인건비 비싸니까 그냥 중국에서 싸게 사오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아니란 판단이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광산은 있어도 녹일 기술이 없으니까요. 미국 정부는 급하게 밥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련 기술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고 숙련된 기술자를 키우는 건 더 오래 걸립니다. 중국이 30년 넘게 투자해서 만든 기술 장벽을 미국이 지금 당장 따라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그 기술을 완성한 우방국을 찾아야 합니다. 전 세계를 이 잡듯이 뒤져봤더니 정답은 딱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울산에 있는 고려아연이었습니다. 고려아연 이름만 보면 그냥 아연 만드는 회사 같죠? 맞습니다. 원래는 아연 재련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지난 50년 동안 재련 기술을 깎고 다듬으면서 엄청난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아연만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광석에서 무려 13가지 금속을 동시에 뽑아낼 수 있습니다. 아연, 납, 구리금, 은 같은 기본 금속은 물론이고 중국이 수출을 막아버린 갈륨, 게르마늄, 인듐, 안티모니까지 전부 추출해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고려아연이 자랑하는 TSL이라는 독자적인 공법에 있습니다. TSL은 긴 파이프를 녹은 금속 속에 직접 찔러 넣고 산소와 연료를 고속으로 주입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용광로 안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반응 속도가 극대화됩니다. 이 방식의 진짜 장점이 뭐냐면요. 까다로운 고품질 광석뿐만 아니라 저품질 광석, 폐기물, 심지어 전자쓰레기까지 뭘 집어넣어도 다 녹여서 금속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강철 위장을 가진 소화기관처럼 말이죠.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를 뒤졌을 때 중국 다음으로 이런 통합 재련 기술을 완벽하게 갖춘 곳은 고려아연밖에 없었습니다. 호주에도 있고 유럽에도 재련소는 있지만 13종의 광물을 한 번에 뽑아내는 올인원 기술은 고려아연이 유일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이 계약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핵심 광물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딜이다라고요. 고려아연에게는 또 다른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시광산입니다. 도시광산이 뭘까요? 말 그대로 도시에서 광물을 캐는 겁니다. 여러분 책상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안 쓰는 스마트폰 하나쯤 있으시죠? 그 스마트폰 안에 금은구리 그리고 희토류가 들어있습니다. 한 대에 들어가는 양은 적지만 수억 대가 모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려아연은 2022년에 미국의 전자 폐기물 재활용 회사인 이그니오 홀딩스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가 미국 전역에서 버려진 전자제품을 수거해서 금속 성분만 추출해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테네시 재련소는 중국 광산에서 캔 광석이 아니라 미국 땅에 산처럼 쌓여있는 전자쓰레기를 원료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광물 수출을 완전히 끊어버려도 미국은 자체적으로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고려아연의 기술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로 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투자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14억 달러를 조건부로 투자합니다. 상무부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테네시주 정부는 20년간 세금을 깎아줍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는 고려아연 테네시 공장의 지분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보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민간 기업의 주주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중국 자본이나 적대 세력이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면 미국 정부가 주주로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기술 유출을 막는 강력한 방패막을 쳐주는 셈이죠.
이 프로젝트에서 생산될 13종의 광물 중 11종이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핵심 전략 광물입니다. 특히 안티모니는 총알의 뇌관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데 미국은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전쟁이 나면 총알도 못 만들 뻔했던 미국이 이제 숨통을 트게 된 겁니다. 또한 갈륨과 게르마늄은 오지통신과 최첨단 레이더의 필수 소재입니다. 고려아연은 이미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과 고순도 게르마늄 공급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9년 테네시 재련소가 본격 가동되면 미국의 국방력은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돈이 많고 땅이 넓어도 결국 기술이 없으면 강대국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도 압도적인 기술만 있다면 세계 패권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50년 동안 포기했던 재련 산업을 한국 기업이 들어가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주권이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중국은 과연 이 상황을 보고만 있을까요? 미국과 한국의 밀착을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보복 카드를 꺼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펼쳐질 자원 전쟁 2라운드, 그 경랑 속에서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가 어떤 항해를 이어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